기본소득이 뭐 하여튼 GDP의 25%면 빈곤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나라에 따라서 1인당 GDP의 25% 소득 정도 얻으면 빈곤선이 아니라고 보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나요? 예를 들면 판파레이스의 개념 안에서도 기존의 어떤 뭐 기초생활 뭐 수급 저 급여 같은 그런 급여가 있었는데 GDP의 25% 이하 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급여가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이게 없어지고 기본소득이 되겠죠. 그 바로 그 부분인데 기본소득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얼마씩 준다 그러면 보통 그 액수를 계산할 때 그걸 머릿수로 곱해갖고 가령 1,000만 명에게 50만 원씩 준다 그러면 50만 곱하기 1,000만 해가지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계산이에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분들 얘기하는 대로 이 기본소득이 들어오면은요. 특히 이 수당 있죠. 사회 수당 부분, 베너핏 부분은 이제 현금 지급이 많으니까 보편적 성격을 띠는 수당들은 대부분 없어져요. 물론 이건 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그 기존에 있는 수당보다 더 이렇게 그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들 있죠. 이거는 이제 탑업, 이 추가 부분으로 해서 남겨놓은 이 추가 액수 부분만 남겨놓는데 가령 모두에게 50만 원을 준다. 그럼 50만 원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에 있었던 현금 수당이나 서비스 같은 거는 없어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머리 곱하기만큼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정인데 4인 가구의 경우에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빈곤 가구일 수 있잖아요. 4인 가구가. 그러면은 근데 4인 가구 기본소득을 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월 200만 원 소득이 생기는데 그러면 빈곤 가구에서 그냥 벗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러면 빈곤하기 때문에 얻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철회되죠. 없어지는 거죠.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복지하고 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네요. 그렇지만 출발했을 때 취지로는 전혀 다른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.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뭐 둘러치나 맺히나 아니냐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으로 주는 데 있어서의 압도적인 장점으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. 뭐냐면 행정 비용이 사라진다는 거죠. 그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복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심사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그 부당 수치 그 부당하게 그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갈라내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하는데 기본소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통장에 그냥 쏴주는 거니까 그런 일체 행정 비용이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기본소득 방식이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죠. 행정 비용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서 수당을 신청하고 심사받고 그러면 뭐 입증하라고 그러면 뭐 자동차 등록증도 가져가고 뭐 차 전세 자금 얼마인지 서류도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띄어가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고비용인 거죠.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또 사람들 공무원 고용해야 되고 야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산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게 부정 수치자 없나 또 잡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정신병원 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. 그러니까 제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. 거기서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뭐 심사받고 돌아다니고 수당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못 받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뭐 그 없던 심장병도 생기겠더라고요. 그렇죠. 진짜 영화 보는 내내 답답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.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 비용이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하는 거죠. 그걸 없앨 수 있다는 얘기인데.